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문풀 1. 자, 언제든지 그랬지만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항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잘 풀어봅시다.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도 선지까지 다 잘 분석해 봅시다. 그럼 1단계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란기포를 중국에 전래한 포르투갈은 광둥 지방관에게 마카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획득을 했네요. 네, 1557년이죠. 이게 16세기입니다. 이곳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로부터 얼마 후 에스파냐는 마닐라를 점령하여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다. 에스파냐가 마닐라를 건설한 시기는 1571년, 이제 16세기네요. 이제 16세기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오게 되고요. 그다음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 영국까지 오게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갈레온선을 앞세운 그 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을 차지했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중국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8척, 어떤 해는 20척에서 30척이나 되는 중국배가 내항하였고 물건을 가득 싣고 오는 이 갈레온 무역하면 에스파냐가 나오겠죠. 필리핀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고요. 1571년이니까 에스파냐와 맞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나가사키 대지마에 근거지를 두었다. 네. 네덜란드 상관이 이제 본토가 아니라 인공섬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1641년이고요. 2번 책문 후시에서 중국 상인과 교역하였다. 후시, 개시 이런 게 나오면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 내부에서도 상업이 발달하는 자본주의의 맹아가 보여요. 그러면서 다른 청나라나 일본 사이에서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 공무역을 개시, 사무역을 후시라고 했는데요. 그 후시가 열렸던 대표적인 지역이 책문이라는 지역입니다. 3번 중국으로부터 마카오 거주를 허락받았다. 이게 마카오까지 오는 나라는 포르투갈이고요. 1557년입니다. 4번 무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감압을 발급받았다. 이거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명나라의 영락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정말 일본의 원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르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압무역은 15세기 초 1404년에 시작이 돼서 16세기 중반 1547년에 중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이 답인데요. 아메리카산 은을 가져와서 중국 상인과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주로 뚫고 있었고 신항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멕시코의 아카풀코나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그득 갈레온선에 채우고 와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중국 상인과 무역을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유통 부분입니다. 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이 은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에스파냐인이 갈레온선을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마닐라로 매년 대량의 이것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푸젠 상인이 들여오는 중국 상품을 사서 다시 아메리카로 가지고 돌아가는 이거는 은이죠. 그리고 밑에 것도 조선에서 이것을 재련하는 기술인 회취법, 여는 분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화미 강산 등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기에 들어갈 것이 은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 다음 것들은 그래도 한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럼 밑에 문제에서 이제 은이라는 걸 알았으면 선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것이 이제 은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왕자들의 길리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의 값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단천에서 채굴하여 보내온 이것을 조정해 보관해 둔 것이 있으니 값을 우선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천이란 키워드가 있고요. 지금 외관에 정련된 이것이 2,700~800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조선 상인들이 베이징으로 가져가 생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익이 날 것이다. 네, 대외무역을 하는데 중개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네요. 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요. 이화미 광산의 개발로 생산량이 증대된 것 맞고요. 니은,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된 거. 이거 징더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지 말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송나라 원나라 때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디귿 중국에서 아편 구입 증가로 영국 등에 대량 유출된 거 이거 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의 흐름이 역전이 되게 되는 거죠. 영국과 중국 사이에요. 리을 조선 상인이 외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었다. 조선이 수출하는 것은 인삼입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이에요. 다음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료를 보죠. 짐은 왕이 말하네요. 해로가 외방과 통함으로 일찍이 그 왕래를 금지하였다. 해금의 느낌이 나죠. 하지만 근래 푸저우의 관리들이 사사로이 사람을 보내 바다에 나가 장사하게 했다고 한다. 어찌 그와 같은 자가 그들밖에 없겠는가. 만약 금지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익에 혹해서 또다시 바다에 나아가서 교육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깨우치고 사사로이 바다에 나가는 자는 법에 근거하여 논죄하도록 하라.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바다에 나가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 해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해금 정책에 대한 걸로 옳은 걸 고르면 돼요. 1번 봅시다. 막부가 신패를 발급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네, 이거 각국 간의 관계 잘 보여주는 거죠. 청나라에서 청계령이 해제가 됩니다. 정성공이 진압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청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급증을 하게 되죠. 막부에서는 은혜의 유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신패를 18세기에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관련이 없고요. 청계령 해제니까요. 그리고 2번 영국이 아편무역을 전개하는 결과를 나왔어요. 뭐 이거는 청에 영국과 무역을 하면서 영국이 적자를 보는 상황인 거겠죠. 3번 명과 일본 상인의 밀무역 증가를 초래하였어요. 외구와 연결된 밀무역이죠. 맞습니다. 4번 에도 막부가 해금을 본격화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거는 슈인장 무역을 전개를 하면서 크리스트교의 유입이 어마어마해졌고 또 슈인선 무역을 통해서 다이묘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금을 본격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포르투갈 상인들 내항도 막고 네덜란드 상인들도 대지마까지만 오게 합니다. 5번 조선의 통신사가 에도에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거는 임진왜란 후의 통신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2번 내려왔습니다. 뭐 지도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이완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섬들 류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사료 봤으면 잘 알 겁니다. 남해의 승지의 위치에서 조선의 빼어난 점 모두 취하고 명과 일본을 불가분의 관계로 삼는다. 왜냐면 중개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간에 불쑥 솟아오른 복례섬, 배를 타고 오가는 만국의 교량으로 이국의 산물이 넘친다. 류큐에 관해서 옳은 설명은 4번입니다. 중국에서 받은 답례품을 일본에다 판매하는 이런 형태죠. 나머지 오답 확인합니다. 1번 마닐라를 거점으로 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마닐라를 건설을 한 때가 1571년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죠. 2번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1426년 조선 세종 때입니다. 부산포, 그다음에 연포, 제포를 개항을 했고요. 3번 인삼을 수입하기 위한 은화를 제작하였다. 일본에서 은 유출이 증가하니까 이제 은하의 순도를 낮추는 정책을 해요. 근데 조선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한 그래도 은 함유량이 높은 은화를 별도로 제작을 하죠. 그게 인삼대왕 고은이라고 합니다. 5번 대지마에 설치된 상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역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본토에는 오지 못하게 해서 상관을 대지마로 옮기는 거죠. 1641년부터 대지마에 상관이 설치가 됐고요. 네덜란드입니다.